불과 몇 년 전 베네수엘라는 우고 차베스라고 하는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극좌파, 극렬 좌파였습니다. 꼴통이었어요. 2000년대 초 반차베스 쿠데타 사건 발발 당시 우고 차베스는 대법원이 반정부 세력 쪽을 편드는 것을 보고 베네수엘라 대법관의 수를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린 뒤에 자기 쪽 사람들을 채워 넣었습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노골적인 이제 사법부에 대한 개입이었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과 뭔가 오버랩되는 건 제 기분만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결과를 아는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알다시피 우고 차베스라는 인물은 베네수엘라의 미래에 있어서 불행한 인물이었습니다. 잘못된 인물이었죠.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유가덕택에 이제 베네수엘라 경제가 잘 나가던 시절 차베스는 국민들에게 돈을 뿌리며 인기를 샀고 어리석은 다수의 국민들이 침묵하는 와중에 사법부, 베네수엘라 사법부는 그렇게 서서히 병들고 좌파들의 손에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결과가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 보는 분들은 잘 아시죠? 국민들 평균 체중이 이제 11kg이 넘게 빠졌고 소방관들은 삐쩍 말라가지고 해골 같은 얼굴로 이제 힘겨운 얼굴로 외국 방송사와 인터뷰를 하며 국민들은 시장에서 부패한 썩은 고기도 돈을 주고 사 먹고 있습니다. 왜냐? 그 썩은 고기조차 안 먹으면 굶어 죽으니까요. 그리고 그나마 그게 값이 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의 두 인물을 중심으로 나라가 나눠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니, 이미 사실상 분열되었죠. 이제 차베스의 후계자인 부패한 마두로 대통령과 35살의 젊은 국회의장 과이도를 중심으로 베네수엘라는 내전 직전까지 가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과 같은 쟁쟁한 자유진영의 국가들은 이미 젊은 의장을 진정한 대통령이라고 이제 인정, 선언까지 해버린 상황이라서 베네수엘라의 지금 분위기는 일촉즉발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진영에 있는 국가들은 이 사람이 이제 젊은 이 국회의장이 진정한 대통령이라고 지지선언을 해버렸어요. 진짜 지금 베네수엘라가 내전 직전까지 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빨리 미국 따라서 눈치 빠르게 줄을 서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누구를 편들고 싶겠습니까? 좌파 대통령이죠. 그래갖고 지금 차마 눈치가 보여가지고 이제 국제사회가 벌써 발빠르게 하루 이틀 만에 미국 발표 이후에 줄을 섰는데 정말 불행하고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줄 서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이걸 어떤 눈으로 보겠습니까? 정말 안타깝죠. 자, 전 대통령이었던 차베스 시절부터 그리고 독재 권력을 이어받은 현 베네수엘라 대통령인 마두로에 이르기까지 불과 10몇 년 남짓한 기간 동안 베네수엘라 사법부는 정권의 신여노릇들을 하는 비양심적인 대법관들로 채워져 나갔습니다. 이제 그짝 사람이 아니라면 법관들은 정상적으로 승진할 수가 없었고요. 공무원들도 능력을 인정받아 뜻을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짝 사람이 아니라면요. 그 유능한 경제 전문가, 기업가들이 정상적으로 근로 활동과 기업 경영, 연구를 하면서는 도저히 베네수엘라 땅에서는 발을 붙이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점차 좌파 세력들 그들만의 세상이 벌어졌고 유능한 사람들은 나라를 떠나고 정치 불안이 가중되면서 해외 자본과 해외 기업들도 떠나기 시작하면서 몰락은 점점 더 가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고 인물도 없는데 도대체 누가 국민들을 고용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다 알아서 중소 영세 기업들이 저절로 마법같이 성장해가지고 대기업과 유능한 사람들의 빈자리를 채울 거라고요? 전문가들의 빈자리를 채운다고? 제가 이래서 대한민국 좌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이 진짜 내가 안타까운 의미에서 하는 소리예요. 그 베네수엘라 정부는 마에킬 모레노 같은 극렬 사회주의자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하기도 했고요. 차베스 시절부터 마두로 정부에 이르기까지 약 4만 5천 건이 넘는 각종 사회 정치 현안에 관한 사건들에서 이제 부패한 베네수엘라 법원에서는 단 한 번도 차베스 마두로 좌파 정부의 뜻에 반대되는 판결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판사들이 이제 완전히 그 어용 판사, 대통령과 권력의 시녀로 사법부가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법원이 계속 그런 사람들로만 채워져 나갔고 그런 사람들만 승진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날 현재 대한민국도 김명수 씨가 대법원장에 취임해가지고 사법부에 대해 막강한 인사권을 이제 휘두를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대법관들에 대한 임명 제청권,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에 대한 지명권, 그리고 실질적으로 약 3,000명이 넘어가는 대한민국의 그런 판사들에 대해서 막강한 인사권까지 행사를 할 수 있죠.
저는 이걸 보면서 왜 계속 베네수엘라의 상황이 국내 상황과 오버랩이 되나 싶습니다. 자꾸 이제 한국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아마 비법대 출신, 법학 전공이 아닌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법 쪽에 있는 단체들 중에서 소위 우리법 연구회, 그리고 민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곳들이 알만한 분들은 다들 아시는데, 진짜 골수 좌파 성향 그 강한 법조인들만 모여있는 그런 단체들이거든요. 별로 좋은 곳이 아닙니다, 질적으로.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부 현실 한번 보세요. 우리법 연구회, 민변 출신 아니면 명함도 못 내민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법조 고위직은 바로 이쪽 출신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갖고 진짜 저 양반은 사상무장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돼 있는 양반입니다. 그 문재인 씨요. 그래가지고 제가 젊다 못해 그 어린 나이에 불과했던 그 20대 시절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바라보면서 누누이 제 주변 사람들한테 했던 얘기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 이명박 박근혜 그 전 대통령,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씨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얼마나 무서운 놈들을 상대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권력의 구만리 바깥에 있는 저 같은 젊은이들도 이렇게 잘 아는 걸 왜 권력의 최고 핵심부 요직에 앉아있던 대한민국의 그때 그 시절 보수 우파 지도부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무능하고 안이하고 어리석었을까? 왜 그렇게 긴장감이 없었을까?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 매번 대한민국은 정말로 이제는 정말 리더십을 상실한 나라라는 말인가 하는 그 개탄스러운 마음이 정말 제 가슴 속을 메이게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종북 좌파가 미운 거랑은 별개로 우리 한국당 지도부의 무능력을 보면서도 뭐 확실히 우리가 이제 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정말 슬프다는 감정을 느낄 줄도 알긴 알아야 됩니다. 한국당도 정말로 지금 많은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죠. 야, 근데 참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다들 자기 이익에만 미쳐가지고 진정한 어떤 그 보수 대통합, 우파 대통합을 제대로 추진하는 놈이 없으니까 내가 참 그게 마음이 아픕니다. 정치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안 할게요. 일단 넘어가고 이제 다시 본론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베네수엘라 좌파 독재 정부의 사법부 장악과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랑 좌파 애들이 요즘 툭하면 그러죠. 툭하면 국민의 이름이네. 삼권 분립도 모르는 우리 개돼지 국민들 청와대 서명운동 핑계대면서 뭐 툭하면 국민의 이름이네. 뭐 심지어 천지분간 못하는 페미 언니 아들은 국민의 명령이네 같은 개 헛소리를 외쳐대면서 판사들을 가르치려고 들고 슬금슬금 사법부 쪽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의 앞날이 요즘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개돼지들이 지들이 왜 개돼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개돼지인 거죠. 좌파가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바람잡는 곳이 바로 여초 커뮤니티입니다. 초반부 여론 조금만 바람잡아주면 걔들은 순식간에 무비판적으로 확 쏠리거든요. 의문과 이의를 제기하는 소수의 깨어있는 회원들에겐 무자비한 집단 린치를 가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소름돋는 꼬라지를 여러분들도 눈이 있다면 한번 바라보십시오. 무슨 적폐 판사라느니 살생부 명단을 작성해서 판사 탄핵이니 법관 탄핵이니 같은 이전 정부까지는 들어보도 못한 방식으로 노골적으로 사법부 장악을 향해서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굉장히 불안한 심경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적화통일당한 베트남의 사례가 결국 개막장 나버린 오늘날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보면서 제겐 왜 자꾸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진짜 가끔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주권과 자치권을 행사할 만한 능력이 있는 민족이 맞나?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민들이 진짜 너무 어리석습니다. 국민들이 진짜 너무너무 어리석어요. 저 같은 우파 유튜버를 보면 자기 부모를 죽인 원수보다 더 격렬하게 증오하고 미워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 입으로 하는 소리지만 지식인의 입장에서 그 개돼지들을 볼 때 내 심경은 어떻겠습니까? 불쌍하고 안타깝죠. 바로 지 같은 인간들 불구덩이 속으로 온몸에 신나 뿌리고 뛰어들어가려고 안달이 났는데 그 인간들 제가 지금 뒤에서 허리 벨트 붙잡아가지고 안간 힘을 다해서 이제 뒤로 잡아당기고 있는데 뒷발로 내 손을 막 걷어차는 거야. 이거 놓으라고. 내 맘대로 하겠다고. 국민이 곧 국가라고. 적폐 유튜버 물러가라. 재벌 수구 기득권의 앞잡이 물러가라. 노예 물러가라. 이런 앵무새 같은 소리만 지겹게 반복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인터넷 하다 보면 그런 소리 많이 들으셨죠. 알바라고. 뭐 재벌 앞잡이라고. 노예라고.
그 토론도 수준이 맞아야 토론을 하는 겁니다. 눈 감고 귀 닫고 논리가 아닌 걸 논리랍시고 빽거리는 사람한테 뭐 제가 무슨 수로 그 사람들을 계몽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부처님도 아니고. 차라리 폭포수 밑에 가가지고 저 혼자서 소리나 꽝 지르는 게 마음은 편하겠죠. 좌파랑 토론하느니 혼자서 절벽에다가 폭포에다가 소리 지르는 게 마음이 편할 겁니다. 제가 진짜로 안타깝고 비참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럴 거면 여러분들 진짜 이럴 거면 차라리 미국에 51번째 주로 편입되는 게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훨씬 이득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한 번씩 듭니다. 솔직히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자주권을 포기하자 이런 소리가 절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물론 자랑스럽죠. 사실 이제 못난 구석도 많지만 자랑스러운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물론 소중합니다. 자손만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자손만대 어그로 박으로 번창하면 저도 좋겠습니다. 근데 이 나라의 민도 국민 수준을 볼 때마다 솔직히 이제 그 생각이 든다는 거지. 미국 주로 편입되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들. 안보랑 자유시장 경제는 솔직히 보장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이게 진짜 안타까운 거라니까. 진짜 안타까운 거라는 거죠. 그 자유 대한민국의 근간이 지금 너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항상 두 눈 번쩍 뜨고 정신 차리고, 그런 이제 불행한 일이 없도록 이제 우리가 다들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요즘 가끔 그런 국민 수준을 보면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설 명절 즐겁고 편안하게 이제 휴식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